두 배우님 정서연 배우님이랑 김지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8년 전에 나에게로 와서 별이 되었다라는 단막극을 한번 같이 촬영하신 적이 있고요. 네. 또 제가 제작진분들께 전해 듣기로는 MBTI도 두 분이 똑같다는 네. 얘기 들었어요. 와. 똑같아요. 최근에 아는 형님 그 나오신 것도 봤는데 정말 두 분 예능에서 봤을 때도 호흡이 좀 좋아 보이는데 촬영하시면서 두 분의 실제 케미 호흡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소민 씨는 원체 굉장히 유연한 열려 있는 배우분이시라서 네. 예, 자성이의 딱딱함을 이 리액션에서 다 본인이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리액션을 다 다르게 해주셔서 매 컷마다 네. 예, 저는 좀 준비를 많이 하는 타입이라면 소민 씨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진짜로 그냥 그때 다 다르게 진짜 살아있는 연기를 해주셔서 어렵죠. 보기에 제가 준비한 거를 네. 안 쓰고 저도 진짜로 임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100가지 준비한 거 하나도 안 쓰고 다 갑자기 현장에서. 네, 그게 훨씬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은 성향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나는데 MBTI는 알고 계신가요, 두 분? 네. 근데 네. 또 비슷한 면이 많은데 그 속에서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좀 더 뭐라 그러지? 약간 너가 너가 뭔 나보다 나. 소리예요? 아니에요. 소민이가 저보다 아니에요, 나아요. 아니에요. 예, 뭐든 제가 좀 배우고 싶어. 오빠가 훨씬 낫고요. 네. 저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우리 소민 씨는 네.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이- 예, 본인의 어떤 강단이 있어서 지금 갑자기 하시는데, 칭찬 타임이 갑자기 네. 폭발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8년 전에 그 단막 같이 할 때도 느꼈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분이셔가지고 진짜 네. 현장에서 오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편했을 정도로 네 진짜 그런 분위기의 중심을 잡아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같이 호흡하는 거는 이제 사실 그때 했을 때는 장르가 전혀 달라서 네. 못 느꼈던 매력을 또 이번에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또 극 중에서도 분명히 또 캐릭터 케미로도 저에게 전달이 되겠네요. 네. 저는 언제 그걸 가장 많이 느꼈냐면 네. 제가 촬영 초반에 계속 혼자 하는 촬영이 많았는데 하다가 같이 딱 만나서 호흡을 맞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 오빠의 반응을 보고 막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재밌어지려고 이렇게 첫 호흡부터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대감을 갖고 촬영장에 가시는 게 너무 좋잖아요. 네. 비록 나의 본명은 외우지 못했지만 촬영장은 재밌었다. 네, 아직도 아마 못 외웠을 거예요. 이거 포기했습니다. 네. 예, 보석 씨. 김윤지 예. 왜 그래? 외웠지. 아이, 농담이었던 거. 밤새 외우셨나 봐요. 네. 어우 땀나. 통과하셨어요. 땀나. 성공하셨습니다. 그럼 또 숨 쉬실 동안 정건주 배우님께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신겸이란 캐릭터 욜로로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누군가를 만나면서 일생일 때 큰 변환점을 맞이한다 인생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러면 그 감독님이 걱정하시지 않는 선에서 고민이 없던 친구가 네. 인생에 최대 고민이 생기면 사실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네.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누군가를 알지. 예. 사람은 관계가 얽히고 시청자분들도 아실 그럼요. 텐데 그럼요. 오늘 밤 9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런 모습이 심겸의 캐릭터로 발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소신대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어떤 누군가를 만났다던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서 나의 행복회를 못 돌리고 어버버하게 되고 당황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이 아마 네, 작품을 맞아요.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여의주 역할을 연기하신 최정환 배우님, 나는 작품에서 희노애락을 맡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잠깐 말씀해주신 게 여러 캐릭터와 여러 방면으로 케미를 발산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아마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편집자님과 기자님이랑 또 여러 케미를 발산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케미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극 중에서는 이제 뭐 사실 10년 수년간 같이 호흡을 맞춘 뭐 상사고 저희 같은 동료인데 실제로는 뭐 만난 지 한 두어 달 만에 뭐 바로 들어가서 이제 연기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근데 김원혜 선배님께서 워낙 어떤 미션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정말 안아주셨어요 처음부터. 밥도 되게 많이 사주시고 네. 예 우리 매 끼니를 정말 고민하면서 네.
정말 왜 직장 생활 하시면 아침에 뭐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이제 뭐 가면은 진짜 상사는 짜장면 먹으면서 니네 뭐 먹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네네. 실제로 본인이 굉장히 대식가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배를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정말 이렇게 좀 충분한 네. 어떤 대화와 음식과 이런 걸 주면서 또 연기 호흡도 네. 이렇게 중간중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선배님들이 자기 거 하고 좀 바쁘고 피곤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항상 좀 정신 차리라고 옆에서 얘기를 계속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신 차리고 뉘앙스에 따라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였어요? 근데 네. 보니까 결론은 이제 본인이 조금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서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 이미 합을 맞췄는데 자꾸 딴소리 하실 때도 있고 그것 또한도 저는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 말 다 했죠. 네네. 이게 자기 것만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계속 같이 보고 있고 그 호흡을 다 담으려고 하고 이런 그런 진정성. 매력들이 분명히 극 중에서도 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최고 그리고 상순과 의주가 만들어 나가는 느낌 어떤 장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런 매력들이 계속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소한 일이건 뭐 대사건 거사건 이걸 다 같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같은 표정과 같은 행동을 하게끔 끌어내 주세요. 예를 들면 정말 뭐 영원이가 많이 깨지거든요. 대표실 들어가가지고 뭐 액션은 깨지고 있는데 둘이 뭐 윙크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네. 깨지고 있으면 네. 우린 정말 셋이서 똑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똑같은 시선으로 너무 안타깝게 이 친구를 바라보는데 이 모든 시선의 브로킹까지 다 합을 맞춰서 저희는 합니다. 사실 네. 이 촬영하면서 선배님께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네네. 오시면서 어쨌든 한 10가지를 계속 주세요, 아이디어.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막 이렇게 준비해서 오게 되고. 아, 그런- 네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약간 네. 저희 편집팀의 어미새 같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리고 모든 새끼새들을 다 챙겨주세요. 그래서 감독님이 항상 선배님 부를 땐 월간 집의 심장. 맞아요, 맞아. 그럼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심장. 심장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 분위기 돌아가는 중심을 거예요. 잡아주는 회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제작 발표 전반부는 천재 이창민님에 대한 환호와 찬사가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최고님에게 지금 칭찬의 방에 쏠리고 사실 있습니다. 이 김원혜 제작 배우님. 발표에 참여해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고사했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이 나가야 된다. 50대가 나가는 순간 분위기가 확 어두워진다. 계속 고사를 했더니 아마 이런 식으로 달래주려고 멘트들을 준비했다. 아니 거절하신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창환이 안창원 배우 빼고는 다 처음 보는 배우들이었거든요. 네네. 심지어 뭐 저기 최정한 배우는 촬영 날 당일날 봤어요. 아, 촬영 당일날. 네. 그랬는데 촬영이 녹록치는 않았어요. 다른 현장처럼 뭐 쉽게 가는 현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또 감독님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음. 또 초반에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또 찍는 부분이 있고 막 이래서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 좀 버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 여기서 모두. 놓으면 정신줄 놓으면 금방 무너진다. 이게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네. 딱 놓는 순간 캐릭터가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냥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네. 조금 충고를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 심장의 역할을 잘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이렇게 또 뭐 디테일하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를 감독님이 신경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 김원혜 배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얘기기도 하고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기도 하고 아마 촬영하시면서 이거는 그냥 재밌는 극이 아니라 나도 좀 몰입이 된다라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사들이 좀 워낙 공감형으로 쓰였다 보니까 최고라는 연기를 하시면서 좀 이런 거 좀 공감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었나요? 사실 집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집은 뭐 세대를 원래는 이제 이게 40, 50대들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또 집이 젊은 친구들의 고민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대의 고민이 돼 버렸어요. 음. 오죽하면 뭐 20, 30대가 뭐 영끌족이라고 해서 막 맞아요. 네. 대출을 받아서 막 집을 살려고 하겠어요. 이게 우리 세대만 한 고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전 세대 고민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죠.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보증금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집값이 막 상승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월간 집의 타이틀에 맞게 내가 지금 몰입이 되고 있구나. 내 상황이 이 작품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게 월간 집이 아니라 월간 재벌 이런 걸로 했으면 그랬으면 월간 복권 이게 조금 더 삶의 그레이드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게 집 문제가 딱 닥치니까 그런 드라마를 하고 있으니까 집 문제가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드라마 내내 16부작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뭐 연애 얘기면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 이게 정말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대의 공감을 자아내지 않을까. 제가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집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실제 보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요즘 영끌로 화두인 2030뿐만이 아니라 집과 관련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면 각자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재미가 월간 집의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안창한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청약 조울증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캐릭터도 연기하셨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또 앞에서 여러 진지한 얘기도 했으니까 월간집 요런 유쾌함이 있다. 장면 예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요런 장면 꼭 기대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네. 생각을 많이 진짜 해봤거든요. 네네. 네. 준비성. 근데 진짜로 이게 어떠한 장면을 꼭 이렇게 찝어내기 힘들 정도로 모든 장면들이 근데 너무 이렇게 재밌게 쓰여져서 네. 또 이게 그래서 찝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 중심 인물들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지만 그 주변에서 반응해주는 어떤 캐릭터들을 네네. 보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흥미를 유발하지 않을까. 그 반응들이 정말 너무 재밌어요. 각자 이렇게 표현하는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리액션은 뭐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순의 어떤 씬 중에 기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순만이 하는 매회 지금 뭐가 대단한 게 있나 봐요? 여기까지. 저 진짜 기대돼요. 뭔지 아시죠? 맞아요. 진짜 뭔지 기대돼요. 아시죠? 이게 뭐가 있네. 네. 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오늘 밤 9시부터 9시. 1부터 바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1회 있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서 여기까지. 뭐 말씀드리면 많은 걸 공개하게 되니까 오늘 밤 힌트는 9시부터 발리우드입니다. 힌트. 네, 발리우드 설마- 스타일의 막 그런 굉장히 기대되는 씬들이 굉장히 큰 기대거든요. 상순이가 딱 메인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매주 수목 여러분께 찾아가게 될 테니까 월간집 그리고 상순이가 어떤 발리우드식 매력을 펼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거 배우 6분께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각 캐릭터마다 집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만큼 배우분들도 여러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홈,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가볼까요? 네. 네,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쉼터의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쉼터.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많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나. 힐링의 장소로서의 집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고요. 다른 배우님들은 집이란 단어 들었어요. 예, 최고는 지금 캐릭터상으로는 네. 재건축을 바라는 그쵸. 그런 아파트이긴 하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끝나고 가서 쉴 곳. 뭐 하루가 아무리 고돼도 집이 아무리 후져도 내가 끝나고 갈 곳이 있고 거기 가서 편안하게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쉼터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곳이란 키워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밖에서 굉장히 좀 외향적인 편이기도 하고 네. 좀 진행병이 있는 편이에요. 그 집에 가면 오롯이 정말 나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나일 수 있는 공간 중요하죠. 나일 수 있는 오롯이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혼자 음악을 틀고 춤을 춰도 뭐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술을 마셔도 그냥 정말 뭐 누굴 의식하지 않고 나일 수 있는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공간이죠. 네. 저도 정한 누나랑 좀 비슷한데 네. 바깥에서 조금 납작해진 나를 부풀려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비슷한 의미로. 너무나도 문학적인 표현이었어요. 바깥에 납작해진 날과 괜찮았어? 준비 아니야? 너 준비하죠. 약간 준비 의혹이 있을 수도 네, 있지만 아니. 너무나도 정말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럼 또 안창환 배우님, 정소연 배우님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요. 덜덜덜덜 버퍼링이. 납작에서 부담이 북부까지 되네요.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상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을 일단은 살려고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청약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했고, 근데 진짜 상순이라는 캐릭터처럼 정말 계속 똑똑 떨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내가 이 집을 왜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가끔씩은 이거를 사서 이제 뭐 몇 년 뒤면은 불려져 있겠지라는 어떤 집은 사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는 순간이 굉장히 힘들 때 집에 들어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 가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월간집 식구들을 이렇게 만난 게 아닐까라는 어떤 뭐야? 문학적 표현에 이어서 작품으로까지 이어지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소연 배우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그러다 되는 보니까 건지. 마지막에 모든 걸 정리해주는 우리 선생님이. 저는 더 이상 덧붙일 얘기가 없긴 한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에너지가 총량이 작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밖에서 막 에너지를 소진하고 와서 집에서는 충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온몸에 힘을 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공간이 저한테는 집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집이라는 곳은 나를 쉬게 해주는 공간, 그리고 내가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 따스한 공간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작 발표 이런 말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밤 9시부터 시작하는 JTBC 새 드라마 월간 집입니다. 보시면서 많이 힐링하시고요. 집에서 사는 여자와 집을 사는 남자의 내 집 마련 로맨스 월간집 6월 16일 수요일 밤 9시 첫 방송.